안녕하세요. 스포일러 리뷰는 참 오랜만이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 리뷰는 해야 할 말은 많은데 반해서 쓸 수 있는 영상은 적다 보니 부득이하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병에 걸려서 그렇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발 좀 닥치세요. 아무튼 로건을 지금쯤이면 보실 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크나이트랑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더불어 앞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을 영화가 로건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봉 전에는 우려가 컸었는데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3:10 to Yuma나 그리고 워크 더 라인 같은 영화를 보면 연출력이 나쁘지 않은 감독이죠. 다만 기복이 좀 있는 감독이고 특히 전작인 더 울버린이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로건의 예고편이 상당히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예고편이 전부인 영화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로건을 보면서는 여러 편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1997년에 연출했던 캅랜드라고 실베스터 스텔론이 연기 변신을 한창 시도할 때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절로 떠오르더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연기했던 캐릭터는 이제 온갖 부정부패로 가득한 사회에서 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찰인가 보안관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로라와 어린 돌연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이던 로건과 겹쳐졌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실베스터 스텔론이 캅랜드에서 연기했던 캐릭터보다 휴 잭맨이 로건에서 연기한 로건이 훨씬 더 처절하고 안쓰러웠다는 거죠. 로건이 이런 캐릭터라는 건 도입부에서부터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영화는 도입부부터가 인상적이죠. 로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예고편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울버린은 인간을 상대로는 압도적이지만 기타 능력자들에게는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로건의 도입부에서는 인간 나부랭이들에게조차 털리는 로건을 봤습니다. 다행히 힐링 팩터가 미약하게나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까딱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내몰렸었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코올 중독에까지 걸린 로건을 봤었죠. 그 직후에 화장실에서 옷을 벗은 로건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는 그가 지금까지 쌓은 업보이자 그만큼 로건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이 로건을 잘 보시면 영화 전체가 한편의 상징이나 은유로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서 미국이 처하게 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물론 로건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기획이 됐었고 아마 제작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비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까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가 액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 외에 그 영화가 과연 사회적 또는 현실적 맥락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비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로건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엑스맨 시리즈가 전통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차별 등을 다뤘다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라가 멕시코에서 탄생한 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찰스가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스는 엑스맨 시리즈 내내 인간과 돌연변이 그러니까 다수자와 소수자의 화합을 위해 이바지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로건에서는 로건 이상으로 쇠약해진 데다가 치매까지 걸렸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고 만다는 것은 곧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던 가치와 이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로건이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과
로라와 어린 도린베니들이 캐나다로 망명하려는 것,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감수하면서까지 굉장히 노골적인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왜 시종일관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저 허구가 아니라 실제를 반영한 우리의 현실과도 같다는 걸 강조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로건이 엑스맨 코믹스를 던지면서 현실은 이것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로건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담보로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젠더 라이스 박사는 아이들을 무기로 만드는 데 실패하자 X24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 개량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인지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분노를 심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기간에서조차 대중들의 증오와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그게 먹히게 된 데는 기성 정치인들의 과오도 한몫 크게 했지만 그걸 악용했다는 것에서 트럼프도 하등 나을 게 없는 인물입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로건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현실에 굴하지 말고 이상을 추구하는 걸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전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건이 마지막에 로라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와닿죠. 아울러 만화책에나 있는 줄 알았던 에덴이 실존하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건에서 찰스는 내내 이걸 설파하고 있었지만 로건은 거부했습니다. 여느 슈퍼히어로 영화의 슈퍼히어로와 달리 로건은 어린 소녀가 위기에 처한 걸 보면서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못해 도와주려고 했을 때도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단지 돈 때문이었죠. 심지어 로라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로건은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찰스를 만나서 엑스맨 멤버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둘씩 차츰차츰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받으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엑스맨도 있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 세상이 더 이상 그런 온정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건에서의 로건이 왜 그렇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캐릭터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맨 시리즈와 로건에게 어지간히 애착을 가지지 않은 관객이라면 이 영화에서 로건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찰스가 다른 엑스맨들을 죽이고 그걸로 인해 고통받은 로건을 보여주지 않고 생략한 건 영화의 일관된 톤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맨이 등장하는 순간 로건이 지향하고 있던 현실성이 훼손될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결말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의 커다란 비극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영화 전체가 잡아먹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배보다 배꼽이 큰 영화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다만 아시다시피 엑스맨 시리즈가 워낙 뒤죽박죽이어서 울버린만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대비되죠.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비록 단독 영화로서는 완성도가 조금 부족했지만 3부작의 마무리로서는 꽤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결말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건 필시 배트맨이 걸어온 길을 10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물론 그게 가능했던 건 크리스토퍼 놀란이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이르기까지 브루스 웨인이 짊어졌던 멍해를 관객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엑스맨 시리즈는 꼬일 대로 꼬여서 그게 어렵습니다. 로건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영화지만 엑스맨 탄생 울버린과 더 울버린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죠. 어쨌든 로건은 찰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로라와 젊은 돌연변이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건 로건이 젊은 세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책무를 다하는 기성세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그랜 토리노와 V4 벤데타가 연상됐다고 말했던 것도 그래서였죠. 영화 속에 쉐인의 일부를 삽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건이 쉐인의 특정 장면과 대사를 인용한 이유는 두 번에 걸쳐 나오죠. 한 번은 로라와 찰스가 함께 호텔에서 영화를 볼 때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로건의 무덤 앞에서 로라가 낭독하죠. 그 대사에 담긴 쉐인처럼 로건도 폭력으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화와 안식을 마련해주고 떠났죠. 로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결말부라는 건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로건을 죽이는 게 다름 아닌 X24라는 게 정말 탁월하고도 기발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 3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X24는 로건에게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말살시키고 오로지 분노와 증오만을 남긴 버전이죠. 즉, X24는 로건의 과거이자 또 다른 자아입니다. 아이들이 로건의 수염을 잘라서 X24와 동일하게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X24에게 로건이 죽는다는 건 쉐인이 그랬던 것처럼 로건도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운명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X24를 죽이는 게 바로 로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로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찰스가 말했던 것처럼 로건도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전에 증오와 분노만으로 가득했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은유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아주 짧은 찰나에 그쳤다는 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로건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중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갖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는 것이겠죠. 둘 다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가 로건의 무덤 앞에 꽂힌 십자가를 뽑아서 X자로 바꾸는 것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십자가를 만들지만 로건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진위는 그가 엑스맨이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소수자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무덤에 꽂힌 X자는 로건이 엑스맨인 동시에 현실에 굴하지 않고 이상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뜻깊고 완벽한 결말이죠. 그나저나 로라로 나온 다프네 킨의 연기는 정말 끝내주지 않던가요? 저는 특히 혼자 남아서 콤프로스트를 먹으면서 이제 리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걸 CCTV로 바라볼 때, 그 장면에서의 로라의 표정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액션도 액션이지만 대사는 몇 마디 없었으나 감정 연기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역 배우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감탄했던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프네 킨이 연기하는 X23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로건이 엑스맨 시리즈의 다른 영화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네, 물론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후속편과 이어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어린 돌연변이들이 캐나다로 건너갔으니까 엑스맨 시리즈의 또 다른 스피노프로 준비 중인 엑스맨 뉴 뮤턴츠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엑스맨 시리즈는 지금까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것만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나 DC 확장 유니버스와는 달리 실제로 제임스 맨골드 감독에게 많이 쏟아졌던 질문 중 하나가 X23의 연기를 또다시 볼 수 있느냐, X23이 또 다른 영화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대답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계획된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로건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죄송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을 관뒀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네, 또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의 네,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의 걸작인 로건을 아주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정말 뜻깊게 감상했고요. 로건을 보면서 또 다른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퍼히어로 영화를 워낙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 지치고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버전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탄생하는 걸 보면서 야, 슈퍼히어로 영화가 당분간은 장수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저도 슈퍼히어로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항상 진화하는 버전을 내놓는다면 슈퍼히어로 장르를 굳이 네,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로건 같은 영화가 나왔으니까 또 마블이나 DC에서도 뭔가 자극을 받겠죠. 그 두 제작사에서 또 다른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영화의 스포일러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